자, 가봅니다. 내신 대비 때문에 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서 시간 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아직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수능 위주로 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일단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완벽하게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시간을 줄이겠다고 너무 시간적 압박을 받으면서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듣기평가. 어차피 시간 소모할 때 듣기평가 하면서 뒤에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본인이 시간이 정말 부족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나는 시간이 웬만큼 딱 맞다. 나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다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듣기평가 하면서 뒤에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러다가 듣기평가 실수하면 진짜 완전 낭패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일단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문제 풀 때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첫 두 문장과 끝 두 문장 확인입니다. 첫 두 문장과 끝 두 문장 확인.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가운데 부분 무조건 제껴놓고 첫 두 문장하고 끝 두 문장만 무조건 먼저 읽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을 먼저 읽고 나서 무조건 보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를 확인했을 때 얘가 정답이야 라고 확신이 들면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거 정답이 얘인지 애매한데 라고 할 경우 그때 가운데를 읽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쫙 읽으면 이 정답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끝에 두 문장 중에 지문의 제일 끝 문장은 뭘로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제일 끝 문장은 마지막 인사나 연락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나 연락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굳이 그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해주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두 문장과 끝에 한 문장만 읽고 보기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분의 dear parents 이런 거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as you gather to gather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gather는 모이다라는 뜻이었죠. 자, 당신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your child teacher 당신의 아이들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at parent teacher conference 우리 conference는 회의라는 뜻이었죠. 이 학부모와 선생님 회의에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We would like to 일단 첫 번째 힌트를 첫 문장에서 딱 던져주네요. 우리 would like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었었죠. 뭐 하고 싶다라는 건 당연히 글 쓴 사람이 원하는 내용을 전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ake opportunity라고 하면 기회를 잡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 to tell, 말할 수 있는 기회. 당신에게 대리하를 We are looking for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것을 뭐를 your feedback, feedback은 의견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이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문장? 자, 그럼 조금 더 뒤를 봤더니 as we initiate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었죠.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뭘 small counseling group 소규모 상담 그룹을 시작하면서 for your children 당신의 아이들을 위하여 뭐야 소규모 상담 그룹을 시작할 건데 당신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첫 문장에서 힌트를 좀 많이 던져줬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밑에 한 문장 더 갑니다. 자, 그룹 카운셀링. 자, 이 그룹 상담은 can be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for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에게. 두 문장까지 딱 읽었으면 여기서 이제 사선 듣고 세 번째 문장에 유혹을 뿌리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끝에 두 문장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대신 이중사선으로 표시 명확하게 해놓고 지문 맨 끝에 두 문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6번 문장서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번 문장 앞에 역시 내가 여기서부터 읽었어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중사선 딱 거두시고요. 자, please note라고 하면서 이거 주제문 시그널 딱 던져주고 있는 거죠. note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명령문은 글 후반부에 등장할수록 주제문 시그널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lease note 주목해 주세요. 뭘? 대디아를 주목해 주세요. checking off these boxes, check off라고 하면 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hecking off these boxes, 이 상자들을 표시하는 것은 does not guarantee, 보증하지 않습니다. 혹은 oblige, 의무 지우지도 않습니다. 우리 oblige는 오형식으로
목적어가 to이야 할 것을 의무지우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oblige your child의 당신의 아이가 to participate in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에 any future group counseling intervention 자, 모든 미래의 그룹 상담, 인터벤션은 개입이라는 뜻이었고요. 이 그룹 상담 개입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체크 표시를 한다고 해서 꼭 그래야만 하거나 뭔가 의무가 지워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당신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문장을 봤더니 if you have any question 요거 나오는 순간 더 안 읽어도 되는 거죠. 이거 질문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질문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형태로 마지막 끝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바로 보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기 1, 2, 3, 4, 5번에서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을 확인해 보자고요. 아이고 얘는 친절하게 보기도 한글로 써져 있죠. 자, 1번은 학부모회 회의 일정을 공지하려고. 야, 지금 일정 공지하는데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아니죠. 일단 일정 공지는 절대로 아니에요. 2번은 학부모 대상 상담 강좌를 홍보하려고. 홍보하는데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아니잖아요. 홍보는 이때 있으니까 와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3번은요. 집단 상담 참여 절차와 유의점을 안내하려고. 절차와 유의점을 안내할 거면 의견을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4번은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려고. 여기서의 평가는 일단 맥락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읽은 네 문장에서는 온라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뭔지. 거기에 첫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과 부모가 만나는 회의라고 했으니 100% 오프라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도 당연히 탈락이에요. 그럼 정답일 수 있는 거 5번밖에 없네요. 집단 상담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하려고. 설문조사 참여니까 당신의 의견을 요구하는 겁니다. 라는 말이랑 딱 들어맞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정답일 수 있는 건 몇 번? 5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유추가 안 돼서요. 지문을 다 읽어야 돼요. 라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게 지문을 다 읽고 이 정답을 맞추는 학생들은 난이도가 일정 수준일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목적이나 이런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혼선을 줄 수가 있어요. 지문을 읽다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틀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 부분 지문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래서 꼭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여기에 맞춰서 문제풀이 스킬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남은 3개월에.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얘는 연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애라 일단 미리 테스트 파트는 지문 정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 풀 때 해석하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해석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겨울방학 때랑 했던 수업이랑 좀 수업 스타일이 다르죠? 이제 문법 정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 정리는 중간중간에 해석이나 구문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할 거고요. 그리고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어법 위주로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 어법 정리는 백날 해봤자 직접 연계가 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일단 선생님이 교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다음 주서부터는 수능 기출문제 어법을 선생님이 별도로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고 정리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3번서부터 나머지 부분에서 가볼게요. 자, each of our groups, 자, 우리 그룹 각각은 이라고 했죠? 우리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예요. each 뒤에는 단수고. 그래서 우리 그룹 각각은 promises, 약속합니다. to incorporate, 통합할 것을 약속합니다. incorporate 필수어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통합하다. 그래서 우리 그룹 각각은 통합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회적인 기술 발전과 건전한 의사소통 기술과 그리고 피어 서포트 어떤 또래 지원과 and self-awareness 그리고 자기 인식을 통합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lease check off에 체크 표시해 주세요. As many of the areas 영역들 중 많은 것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below 아래에 있는. 그래서 then you think에 관계대명사 썼는데 주동동 쓰고 있죠. 관계대명사 뒤에 주동동 쓰면 이때 주어동사는 삽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may pertain to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뜻이고요. pertain to 뭐뭐와 관련되다. retain, obtain, sustain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pertain to 뭐뭐와 관련되다. 그래서 당신의 아이의 필요와 관련되어진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아래의 많은 영역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의견을 요구하는 거 확실한 거네요.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우리 depending은 ing를 붙였을 때 분사 취급하지 않고 전치사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epending on the results 결과에 따라서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will begin to organize 구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조직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small groups, 이 소규모 그룹을 specific to these topics, 이러한 주제들의 구체화되어진 소규모 그룹들을 조직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부분은 별볼 필요는 없겠죠. 자,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2번 부분으로요. 자, 심경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심경이나 분위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문제 유형이 둘로 나뉘어요. 이 글의, 이 필자의 심경은 또는 이 글의 분위기는 아니면 심경 변화는, 분위기 변화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죠. 만약 변화를 물어보지 않고 심경이나 분위기 자체를 물어보게 되면 일단 앞에 쪽 부분의 대부분 상황이나 그 분위기가 나오고요. 항상 심경이나 분위기는 어디에서 결정적 힌트가 나와요? 제일 끝에서 결정적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경이나 분위기가 단일 문제로 출제가 되면 앞에 부분의 상황이나 조건을 확인해 놓고 무조건 문장 제일 끝으로 가셔야 돼요. 제일 끝 문장 하나만 읽고 앞에 상황에 따른 결과를 유추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거고요. 만약 유추가 안 되면 그때 가운데를 읽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심경이나 분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앞에서부터 앞쪽 부분의 심경이나 분위기가 잡힐 때까지 계속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앞에 부분이 잡혔으면 가운데 부분을 읽는 게 아니라 역시 거꾸로 올라가서 뒤쪽 부분의 심경 분위기를 잡아내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연습 조금만 하시면 금방 잡혀요. 자, 선생님이랑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1번에 no balls came out 이라고 얘기했죠. no balls 쓰면서 부정주어 썼네요. 우리 부정주어는 해석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동사 뒤를 잘라서 동사하는 명사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come out은 나오다 라는 뜻이었죠. 나오다. 그래서 나오는 공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로? to scatter. 스캐터에게로 나오는 공이 없었습니다. 즉 스캐터에게 오는 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during the second half의 두 번째 절반 동안에 of the inning, 이닝의 두 번째 절반. 우리 이닝은 야구에서 쓰는 용어고요. 야구에서 초랑 말이라는 애가 있죠. 초는 first half라고 얘기를 하고 말은 second half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간혹가다 등장을 하니까. 즉 회의 말 동안에 이 스캐터에게 나오는 공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in the next inning, 다음 이닝에서 high fly, 높이 뜬 플라이볼이, 여기서 high fly는 그냥 높이 뜬 공을 얘기하는 거죠. 높이 뜬 공이 was hit, 강타되어졌습니다. 어디로? to the left, 깊은 왼쪽으로. 자, 그러면서 scatter watch에, 자, scatter가 보았습니다.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쓰고 있는 거죠. 스캐터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서의 it은 뭐를 가리키는 거고요. 앞에 부분에 나와있던 high fly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높이 뜬 공. 아니 그럼 뜬 공의 입장에서는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원래 올려진 거잖아요. 근데 pp 안 쓰고 원형 썼네요. 왜? 소어가 자동사니까. 소어는 솟아오르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라 pp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솟아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Into the blue sky, 파란 하늘 속으로. And thought,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For sure, 확실하게 데디아를 생각했습니다. It was heading, 그것이 향하고 있다고. For the fence, 펜스를 향하고 있다고. Behind him, 그 뒤쪽에 있는 펜스를 향하고 있다고. 일단 공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펜스 쪽, 그 뒤쪽에 있는 펜스로 날아가고 있다고 스캐터가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네요. 아직 앞쪽 부분의 감은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겠고요. 한 문장 더 가봅니다. 자, he turned, 그는 돌아섰습니다.
뛰었습니다. and rushed back. 그리고 뒤로 돌진했습니다. stumbled 넘어졌습니다. regained his feet 그의 발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즉 regain one's footing이라는 표현을 쓰면 일어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서 turned again 다시 돌아서 갔습니다. 요 상황까지 나온 거네요. 그럼 심경이나 분위기의 조건이 다 나온 거죠. 어떤 상황? 공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을 잡기 위해 뒤돌아서 빨리 뛰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따른 심경은 뭘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공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이 공을 잡으면 기쁠 거고 이 공을 못 잡으면 슬플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심경을 위한 조건이 여기에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경을 위한 조건이 나온 상태를 잡아냈다면 가운데 있지 말고 어디로? 무조건 제일 끝으로. 그럼 집은 제일 끝으로 날아가 봅니다. 자, 집은 제일 끄트머리를 봤더니 자, 스캐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캐터 hid his face에 스캐터는 그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뭐 속에? in his hands 그의 손 속에 숨겼습니다. and wished 그리고 바랬습니다. that he could disappear 그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at the moment 그 순간에 그러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라졌으면 하고 바란대요. 공 잡은 거야 못 잡은 거야? 못 잡은 거죠. 그럼 공을 못 잡은 그 상황에 이 심경을 보기 위해서 찾으면 끝나는 거네요. 됐습니까?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보기 1, 2, 3, 4, 5번을 확인해 봅시다. 자, 1번에 hostil이라고 하는 적대적인이라는 뜻이죠. 적대적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2번에 grateful이라고 하면 감사하는 이라는 뜻이죠. 감사하는 상황 당연히 아니고요. relieved라고 하면 안도하는, 당연히 잡았어야 안도를 하겠죠. 4번에 indifferent라고 하면 무관심한데 사라졌으면 하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5번에 humiliated, 원래 humiliated는 굴욕을 주다라는 뜻의 감정 유발 동사예요. 그래서 humiliated라고 하면 굴욕을 느끼는 거니까 창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정답으로 적절한 건 몇 번? 5번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역대 수능에 나왔던 감정 형용사들은 선생님이 표로 하나 줄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 솔직히 심경, 분위기, 감정 얘는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 맞추겠죠. 대신에 맞추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오케이. 얘는 나머지 가운데 부분은 별도로 해석은 안 할게요. 왜냐면 얘는 출제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어 시험을 볼 때 전문 용어라던가 이런 거는 싹 다 뺄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나 이런 부분 또는 약자 이런 거는 다 뺄 거니까 단어 암기할 때 그런 거 굳이 외우지 마세요. 오케이. 일단 지금 10분간 휴식하고 3번서부터 다시 가도록 할게요. 네, 자꾸 전달합시다. 네.